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동안에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하게 된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1반부터 10반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지질시대 기후변화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이미 배웠어요.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이 지질시대 동안에 기온이 어떻게 됐는지,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빙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빙하기라고 하는 게 뭔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빙하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빙하가 굉장히 두껍고 넓게 분포하는 시기를 빙하기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의 기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겠죠. 이 정도를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쌓아두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캄프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성캄프리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전부 똑같습니다. 이 성캄브리아 시대를 봤더니 추웠던 시기가 있었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추웠던 시기가 있었대요. 추웠던 시기가 있네.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가 있었구나. 그럼 이때는 굉장히 빙하가 두껍고 넓게 분포했구나 라고 해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이렇게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생대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고생대 때를 봤더니 이렇게 추웠고 추웠던 시기가 존재한대요. 고생대 한 초중반쯤, 한 중반쯤 추웠던 시기가 있고 고생대 말에도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있대요. 평균 기온도 굉장히 낮았네요.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존재한대. 그러면 당연히 이 시기도 평균 기온이 낮고 빙하가 두껍고 넓게 분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도 고생대 때에도 빙하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생대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생대 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존재한다고 써 있네요. 그러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빙하기가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춥긴 추웠는데 이 평균 기온을 한번 볼게요. 평균 기온이 약 17도보다 조금 더 낮죠. 춥긴 추운데 다른 시대 때 이렇게 추웠던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다른 시대의 추운 기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중생대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추움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대 때의 추운 기온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온난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생대 때에는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볼게요. 신생대 때를 봤더니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뚝 떨어지는 추웠던 시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생대 때에도 빙하기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지질시대의 기후변화를 빙하기 해볼게요. 이 기후변화, 빙하기라고 하는 건 빙하가 굉장히 두껍고 넓게 분포하는 시기,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에는 빙하기가 존재했고 고생대 때에도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생대 말에 추웠던 시기가 존재하네요. 중생대 때를 봤더니 추웠던 시기가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이 평균 기온이 다른 시대 때의 추운 기온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난했구나라고 이야기해서 빙하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생대 때에는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신생대 때에도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를 같이 표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고생대 때에는 빙하기가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있었다고 했죠. 특히나 이렇게 고생대 말에 추웠던 시기가 존재해요. 빙하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고생대 때에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생대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중생대 때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전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전 시대에 걸쳐서 평균 기온은 온난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우리 온난했으니까 빙하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빙하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대 때에는 제4기에 4번의 빙하기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의 빙하기가 존재한대요. 선생님이 그냥 빙이라고만 써볼게요. 4번의 빙하기. 이렇게 빙하기가 4번 존재했대. 그러면 우리 빙하기와 빙하기 그 사이, 요 빙하기와 빙하기 요 사이, 혹은 이 빙하기와 이 빙하기 사이, 혹은 이 빙하기와 이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 빙하기와 빙하기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를 우리는 간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빙하기가 총 4번 있었대. 그럼 간빙기는 총 몇 번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간빙기가 존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후변화 봤으니까 이번에는 지질시대 때 수륙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요 수륙분포라고 하는 건 물과, 그러니까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지질시대 동안에 어떻게 변했니? 이거를 이야기해 본다는 얘기예요. 지질시대 동안의 수륙분포, 바다와 육지는 어떻게 변했어? 요거를 공부하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시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고생대 말기라고 나와 있는데 고생대 말이 되기 전에는 그 대륙들이 살짝 조금씩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땅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져 버렸네. 여기다 쓸게요. 고생대 말에 흩어져 있던 땅이 하나의 큰 덩어리, 그러니까 땅덩어리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쳤어요. 이거를 베게너라고 하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렇게 땅이 하나로 크게 뭉친 거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부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고생대 말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고생대 말기에는 흩어져 있던 땅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졌구나. 이 하나의 큰 땅덩어리를 베게너라는 분은 우리 판게아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큰 땅덩어리, 이렇게 하나의 큰 땅덩어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의 큰 땅덩어리가 됐어요. 요거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불러요. 다시 정리하면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생대 다음에는 중생대 오는 거 다 배웠죠? 중생대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고생대 말기에 하나의 땅덩어리로 뭉쳐졌던 이 판게아가 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생대 초에는 아까 하나로 뭉쳐져 있던 땅덩어리, 그러니까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땅덩어리가 분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알아둬야 될 게 고생대 때에 이렇게 하나의 땅덩어리로 묶였다 그랬죠.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 말고 나머지는 물이겠죠? 바다겠죠? 거기를 우리는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태평양이라고 부르는데 중생대 때 한번 볼게요. 중생대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생대 초에는 하나의 땅덩어리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중생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 그리고 북미와 유럽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 그리고 북미와 유럽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대서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게 인도거든요. 이 인도가 이렇게 위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기 부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도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중생대를 정리하면 중생대 초에는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의 땅덩어리가 큰 땅덩어리가 분리가 되면서 태평양만 존재했던 곳에 새로운 바다가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대서양과 인도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생대가 됐어요. 신생대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신생대 때에는 이동하던 인도 대륙이 이렇게 딱 붙었어. 인도. 여기가 아시아겠죠?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아시아랑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 부분에 산맥이 만들어져요. 요걸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생대 때에는 인도 대륙이랑 아시아가 붙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질시대 때의 수력 분포에 대해서 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생대 말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조금씩 흩어져 있던 땅들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지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의 큰 땅덩어리,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다겠죠. 그 바다 부분을 우리는 태평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대 말에서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생대가 됐어요. 중생대 초에는 하나의 땅덩어리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판게아가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땅이 서로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 북미와 유럽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 부분에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여기 부분에 인도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땅이 계속 땅덩어리가 계속 분리가 되고 있어요. 대륙이 계속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도 대륙과 아시아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붙으면서 이렇게 산맥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 산맥을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한 걸 여기 표로 한번 볼게요. 수륙분포 봤더니 고생대 말에는 아까 뭐가 형성된다고 했죠? 판게아가 형성된다고 했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고생대 말에 추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중생대도 한번 볼게요. 중생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로 뭉쳐져 있던 땅덩어리 판게아가 중생대 초에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 북미와 유럽 사이가 벌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인도가 북상하면서 인도양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신생대 때에는 대륙이 계속 분리가 됐고 인도와 아시아가 만나서 결국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랑 대멸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엮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게 요 대멸종은 지질시대 동안에 총
5번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 5번 중에서 정말 큰 대멸종이 있었던 게 2번이거든요. 그 2번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왜 그 큰 대멸종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고생대 때부터 볼게요. 고생대 먼저 볼 건데 여기 지금 1번하고 한번 엮어서 한번 볼게요. 고생대 1번에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됐대요. 이거랑 대멸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서 1-라고 쓰고 설명을 할게요. 아까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판게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각변동이 당연히 생겼다는 얘기죠. 지각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고 있던 서식지가 감소하게 돼요. 서식지 감소. 왜 서식지가 감소하냐? 한번 볼게요. 여기 A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 B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륙 옆에 얕은 바다, 이렇게 얕은 바다 동그랗게 표시할게요. 점선으로. 대륙 옆에 얕은 바다를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 얕은 바다에 삼엽충이나 필석이나 갑주어 같은 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고생대 때에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이런 애들 살고 있었고 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A라는 대륙과 B라는 대륙이 서로 만났대요. 서로 하나의 땅덩어리로 뭉쳐졌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A와 B가 붙어버렸네. 그러면 대륙 옆에 얕은 바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륙붕에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같은 애들이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떨어져 있을 때에는 A라는 대륙 옆에 대륙붕은 이만큼, B라는 대륙 옆에 대륙붕은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A라는 대륙과 B라는 대륙이 붙어버렸네.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땅으로 서로 붙어버린 거니까 사라져버렸네요. 맞죠? 그럼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식지, 대륙붕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쓸게요. 서식지가 감소했구나. 이 서식지라고 얘기하는 건 대륙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얕은 바다.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지각변동도 생겼고 결국 대륙붕이라고 하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얘네들의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는구나. 얘네들 서식지가 감소해버리니까 당연히 살 집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얘네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고생대 때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로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감소해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빙하기랑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빙하기. 이 빙하기랑 생명체 대멸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다 씁니다. 걔를 2-라고 쓸게요. 빙하기랑 관련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빙하기라고 하는 건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뚝뚝뚝 떨어졌대. 그럼 기온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 못 살겠죠. 그래서 기온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총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고생대 말 이때에는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멸종이에요. 이때 생명체의 90% 이상이 다 죽어버려요.
다섯 번의 대멸종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컸던 대멸종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구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났던 이유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지각변동 생기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던 서식지가 감소하니까 굉장히 큰 대멸종이 있었고, 플러스로 빙하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기온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생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중생대 때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던 땅덩어리, 판게아가 분리가 된다고 했죠. 그 판게아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면서 아까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도 기억나죠? 그리고 중생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생대 말에도 이렇게 중생대 말에도 다섯 번의 대멸종 중에서 굉장히 큰 대멸종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다 또 쓸게요.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하고, 결국 이걸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대 때 말에 대체 공룡이 왜 멸종했냐? 왜 대멸종이 일어났냐? 판게아가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이때도 지각변동이 있었겠죠. 지각변동 일어나면서 생물이 전부 다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게 돼요. 운석 충돌. 운석 충돌하니까 화산 폭발하겠죠? 화산 폭발 일어났네. 그러면 화산재가 대기 중에 막 쌓이겠죠? 그러면 화산재가 막 떠다녀. 그러면 우리 햇빛 잘 도달할까요? 도달하지 못할까요? 햇빛이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공룡들, 초식 공룡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식물이 없대. 광합성하는 식물이 없으니까 잘 자라지 못해, 식물들이. 그러면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공룡들은 전부 다 꾀꼬닥 해버리겠죠. 그러면 다 죽었어. 죽음. 그러면 이 초식 공룡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공룡들도 전부 다 꾀꼬닥 죽어버림.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생대 말에도 공룡 멸종,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 형성되면서 서식지가 감소했구나. 그리고 빙하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들이 멸종했구나. 고생대 말은 90% 이상이 감소하는 큰 대멸종이 일어났구나. 또 한 번의 큰 멸종은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하게 됐습니다. 그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생물이 멸종하기도 했고, 가장 컸던 이유는 바로 운석이 충돌했어요. 운석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화산 폭발하고 화산재가 대기 중에 쌓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차단했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네요. 그래서 식물들이 별로 없어. 이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공룡이 전부 다 꾀꼬닥, 초식 공룡을 먹고 사는 육식 공룡도 전부 다 꾀꼬닥. 이런 이유로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큰 멸종 두 번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대멸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의 생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 멸종하는 것, 요거를 우리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대멸종 총 아까 몇 번 있다 그랬죠? 대멸종은 총 5번.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볼게요. 언제 있었나? 이 5번의 대멸종은 먼저 보니까 고생대 때 1번, 2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거를 왜 대멸종 시기라고 하냐? 여기 세로축을 보니까 그 생명체의 종 개수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뚝뚝 이렇게 떨어져. 그럼 생명체가 굉장히 개체수가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생대 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고생대 때 대멸종이 일어났구나. 고생대 때 대멸종이 일어났구나. 근데 아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다. 이게 바로 고생대 말. 이유는 판게아가 형성돼서 서식지 감소했고 빙하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멸종. 그럼 네 번째도 봤더니 네 번째도 이렇게 중생대 때 대멸종 시기가 한 번 있었대요. 요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큰 대멸종 시기 요게 다섯 번째 언제라 그랬죠? 중생대 말이라고 했죠. 중생대 말에 굉장히 큰 멸종이 있었다. 공룡이 다 죽어버렸다. 그 이유는 지각 변동 그리고 굉장히 큰 운석이 충돌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큰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두 번 다 요 대멸종 시기 3번, 5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으로는 대륙 이동에 따른 변화, 화산 폭발에 따른 변화, 요거는 전부 다 지각 변동에 의한 거 얘기하는 거고 급격한 기후 변동, 빙하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운석이 충돌하면서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총 5번이었는데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굉장히 큰 대멸종이 있었구나. 그 이유도 그 원인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원격으로 하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 모두들 복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요. 학교에서 만납시다.